음악 오디오를 즐기는 가이드 샘튜브 오승연입니다. 오늘은 아주 따끈한 스피커, 이름이 특이하죠. 리바이벌 오디오. 왜 리바이벌인지 좀 이따 얘기에 나옵니다. 이 스피커를 가져온 날부터 매일 듣고 있어요. 근데 제품이 생긴 거하고 다른 부분들이 좀 많습니다. 이렇게 처음에 오는 선입견, 이렇게 박스형 스피커의 선입견하고 다른 부분들이 좀 많고, 제가 벌써 이 스피커를 여러 리뷰에 등장시키고 저희 시청에 이제 주기적으로 하는 시청회 때도 바로 출연을 시키게 된 이유도 소리가 잘 어울려서 그렇습니다. 이 회사가 왜 따끈따끈하냐면 올해 생겼어요. 올 2월달 2022년 2월에 생긴 회사라서 그렇습니다. 2022년 2월에 회사를 만들고 저희가 지금 스피커를 듣고 있어서 조금 그게 좀 신기하긴 하죠. 이 회사는 프랑스 회사예요. 그 알자스 지방에 있는 독일하고 접경 지역에 있는 그 동네죠. 그 잘 아시죠? 그 알퐁스 도데의 마지막 수업. 그 프로이센하고 전쟁에 진 프랑스가 프랑스 말로 하는 마지막 수업 얘기를 다룬 동네가 바로 이 알자스 지역이죠. 와인 산지로 되게 유명하고 놀러 가기 굉장히 관광지로 굉장히 유명한 곳입니다. 와인 좋아하는 분들은 꼭 들려오는 아주 좋은 데 있는 풍광이 좋은 곳에 있는 회사고요. 두 분이 설립했죠. 그 다니엘 이몽하고 잭 리라는 분. 이 사람들 이름이 중요한 게 자꾸 나와요, 이름들이. 그리고 굉장히 유명한 분들입니다. 일단 잭 리는 그 다인오디오의 부사장님이었고, 다니엘 이몽이 이분이 이제 모든 설계를 맡고 있는데, 이분이 좀 스피커 쪽에서는 굉장히 거목이죠. 흔한 말로 거장이자. 그러니까 2006년 그때 이제 막 그 포컬에서 유토피아 막 생산할 때, 그 이전에는 뭐 알텍, 필립스 이런 회사에 있었던 분이에요. 굉장히 오래된 분이죠. 연배도 좀 있고. 근데 포컬이 막 그 유토피아, 신형 유토피아 시리즈를, 그러니까 그란데 유토피아, 스텔라, 마에스트로 쭉 이어지는 이 유토피아 시리즈 있죠. 그리고 EM 자석 들어가는, 베이스 들어가는 그런 시리즈를 설계한 분입니다. 거기서 모자랄까봐 다시 또 다인오디오로 이적을 해서 2016년이면 그 다인오디오가 그 아폴로 연구소라고 새로 만들어서 그 새로운 측정 방식으로 스피커를 막 의욕적으로 만들던 때인데, 그걸 전체를 다 주도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죠. 거긴 포컬보다 더 큽니다. 그 우리가 아는 콘투어, 저 컴피던스죠. 20, 30, 50, 60 이거 다 설계했고, 그다음에 콘투어 신형 I 시리즈, 그리고 그게 놀랍죠. 스페셜 40랑 헤리티지 스페셜, 그다음에 이보크 시리즈 이거 다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신형들은 다 이분이 만든 설계한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고, 스피커 인클로저나 이 스피커만 설계한 게 아니라 거기 들어간 그 유명한 다인이 세계를 제패했던 그 에소타 3 최신 버전 에소타, 그다음에 그거의 아래 버전 에소텍 플러스 이런 거, 이거 다 다니엘 이몽이 만든 거예요. 이분이 왜 다 저기서 나왔을지는 모르겠는데, 여하튼 그 좀 아까 말한 잭리 그 부사장하고 같이 이적을 해서 둘이서 회사를 이제 의기투합해서 만든 게 바로 리바이벌 오디오입니다. 리바이벌이란 이름이 제품의 어떤 포맷, 이렇게 생긴 약간 빈티지틱한 이런 디자인이라는 그런 의미도 되지만, 어떤 본인들이 이렇게 머릿속에 로망으로 삼고 있는 어떤 사운드나 그런 포맷, 그런 거를 다시 만들어 본다, 살려본다. 요새 스피커 좀 시원찮아, 우리 좀 옛날 그 절정기의 소리 만들어 볼래? 뭐 이런 대화가 오고 하지 않았을까요? 뭐 하여튼 그런 이름이 리바이벌 오디오가 되지 않았을까, 제 생각입니다. 순전히 그런 소리가 들려서 그래요. 근데 이분들이 이런 의미심장한 말을 해요. 스피커는, 그러니까 사운드는 과학의 어떤 정점으로 가는 그런 예술이다. 그러니까 사운드라는 건 과학적으로 해결한 예술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디자인과 어떤 설계, 그다음에 감성으로 소리만 들리게 하는 게 아니라 계측을 하고 정확하게 그런 물리적으로도 사람 귀에 가장 좋게 들리게 하는, 가장 원음에 가깝게 들리게 하는 이런 스피커를 만든다는 게 이분들의 로망이었던 것 같고요. 그 말에 잘 나타나 있죠. 그래서 유닛을 자기들이 직접 다 만듭니다. 유닛뿐만 아니라 네트워크에 들어간 요만한 부품 하나도 인하우스, 그러니까 자체 공장에서 전부 다 만드는
처음부터 그렇게 출발을 한 분들이에요. 그렇게 2월달에 회사를 만들고 지금 저희가 9월인데 이제 9월에 이 스피커를 보고 있으니까 제가 놀랍다 그러는 거죠. 자, 스피커 소리를 들어보고서 그럼 이 스피커는 어떻게 생긴 스피커인지, 또 리바이벌 오디오는 어떤 소리를 내는지, 어떤 설계사를 갖고 있는지 얘기를 또 나눠보겠습니다. 음악 들어보시죠. Some
has come and passed. The innocent can never last. Wake me up when September ends. Like my father's come to pass, 7 years has gone so fast. Wake me up when September ends. Here comes the rain again, falling from the stars, drenched in my pain again, becoming who we are. As my memory rests, but never forgets what I lost. Wake me up when September ends. 당신은 무슨 일로 그리합니까? 홀로 이 개여울에 주저앉아서 파릇한 불보기가 돋아나오고 잔물이 봄바람에 해적일 때에 가도 아주 가지는 않노라시던 그런 약속이 있었겠지요. 날마다 개여울에 나와 앉아서 하염없이 무엇을 생각합니다. 가도 아주 가지는 않노라시면 굳이 잊지 말라는 부탁인지요. 네, 리바이벌 오디오는 현재 쓴 제품이 딱 2개 있어요. 이게 아탈란테, 불어로 하면 아탈랑트 뭐 이렇게 되겠죠. 아탈랑트 3, 아탈랑트 5 두 개가 있고 이 제품이 바로 5입니다. 그러니까 아탈란테 5는 이렇게 우리가 아는 그냥 풀 사이즈 아래쪽에 전용 스탠드가 있습니다만 이렇게 된 제품이고 3웨이고 뒤쪽에 지금 보이실지 모르고 나중에 이제 이미지로 보여드리겠지만 아탈란테 3는 그 스탠드 거치형으로 그렇게 설계된 제품입니다. 2웨이고요. 스탠드가 전용 스탠드, 자사에서 만든 전용 스탠드라서 되게 심플해 보이죠? 근데 이렇게 밑에 저기는 LP도 꽂을 수 있게 만들었고 5 버전은 스피커하고 서로 볼트로 조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결착이 돼서 떨어지지 않게 그렇게 설계되어 있고요. 일단 아탈란테 5는 이렇게 생겼어요. 이게 그릴이 이게 좀 놀라운 게 그릴도 위아래가 이렇게 따로 떨어지게 만들었습니다. 트위터하고 미드레인지를 보면 이분들 설계가 좀 독특하죠. 이게 전부 다 그 우리가 아는 그 패브릭인데 그냥 패브릭이 아니라 둘 다 RASC라는 코팅을 했어요. 그 방식이 좀 독특하죠. 그래서 그 자사에서 RASC 코팅이라고 부르는 트위터와 미드레인지. 트위터는 1.125인치, 그 다음에 미드레인지가 3인치. 이 두 개의 유닛은 뭐 좀 이따 베이스도 말씀드리겠지만
기본적으로 자체 그 비대칭 서스펜션이라고 그래서 자 이렇게 음파가 음이 앞으로 반사를 하고 음이 앞으로 방사를 한 다음에 이 전후간 동작을 하는 유닛들의 어떤 한계가 뒤로 나오는 원래 음원에는 없는 그런 후면파 그런 공진 이걸 어떻게 소멸시키느냐가 모든 스피커의 숙제잖아요. 그걸 소멸시키려고 뒤를 좁게도 하고 비대칭으로도 만들고 뭐 여러 가지 소재를 다르게 만들기도 하고 이러는 게 스피커들의 설계 방식인데 이 회사는 리바이벌 오디오는 유닛의 그 서스펜션 있죠. 바깥쪽 그걸 비대칭으로 만들어서 그러니까 앞으로는 정확히 나간 다음에 돌아올 때 이게 똑같이 뒤로 날아오지 않고 서로 불균형이 일어나서 안에서 공진이 상쇄되게 만들었다는 뒤로 빤듯이 날아오지 않고 어차피 그 음은 원래 음원에 없는 음이니까 그게 서로 비껴나게 해가지고 음원이 안쪽에 소멸하게 만드는 그런 방식이라는 게 스피커 오래 만든 분이라 했죠. 다니엘 이모. 그분의 설계 방식입니다. 그래서 트위터는 BCD 방식이라는 방식으로 뒤쪽 그 뒷공간 트위터 뒤쪽 공간에서의 그 공진을 그렇게 제어하는 공진을 소멸시키는 방식이고 3인치 미드레인지는 그 좀 틀려요. ARID 플러스라는 방식으로 뒤쪽에 보면 요만한 약간 돔형으로 생긴 그게 약간 제가 보기엔 KF에서 만든 메타 방식? KF 메타는 이렇게 반듯한 그렇게 해서 미로를 만드는 방식이잖아요. 여기는 약간 돔형으로 유닛하고 비슷하게 돔형으로 만들고 그 소용돌이 모양으로 만들어서 그렇게 들어오는 후면 공진을 유닛 뒤쪽에 생기는 그 멤브레인 뒤쪽에 생기는 공진을 제어시키는 소멸시키는 그런 설계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두 개는 이 회사 제품의 이제 특징이 가격을 굉장히 싸게 만들었다는 게 놀라워요. 좀 이따 이제 알려드리겠지만 그거의 비결 중에 하나가 이제 스피커를 오래 만든 분들만이 할 수 있는 일이죠. 페라이트 자석을 썼어요. 보통 이제 뭐 조금 저기 하면 네오드밈을 많이 쓴다기보다 네오드밈을 써서 만든 스피커들이 고급 스피커들에 많이 쓰이는데 그걸 페라이트로 해결을 한 게 그 리바이벌 오디오의 이제 또 놀라운 신묘한 또 신공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방식은 페라이트 자석을 이 대구경을 써요. 대용량을 쓴다는 얘기죠. 그래서 트위터에는 10cm, 그 다음에 미드레인지는 14cm 구경에 페라이트 자석이 들어갑니다. 그렇게 만들었고, 그 다음에 이제 우퍼. 여기 또 밑에 그릴이 따로 떨어지죠. 이렇게. 우퍼는 좀 더 특별해요. 이게 12인치인데, 우퍼는 이제 앞에는 RASC라고 그랬잖아요. 미드레인지하고 트위터는. 여기는 BSC라고 그래서 그 버스홀트, 그러니까 화강암이죠. 현무암에서 거기서 파이버, 그러니까 섬유 물질로 이렇게 추출을 해낸, 그러니까 현무암에서 추출해낸 섬유 성분, 이거로 양면, 그 멤브레인의 양면을 그렇게 샌드위치 구조로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이걸 보면은 재질은 좀 다르지만 약간은 케블라 느낌도 좀 나고 그리고 케블라를 굉장히 말끔하게 이렇게 도포해놓은 느낌. 근데 자사 설명에 의하면은 케블라나 약간은 오히려 특성은 유리섬유, 글라스 파이버에 가깝다고 하는데 케블라나 글라스 파이버보다 훨씬 강하고 단단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이 더 썼겠죠, 그거를. 전부 다 자사에서 직접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스피커 오래 만든 분들이. 그래서 그걸 써서 샌드위치 구조를 만들고 약간 포컬 생각이 좀 나는데 이 이미지는 완전히 다르지만 굉장히 밀도감이 높고 단단하고 빠르고 그리고 견고하게 만든 그런 12인치 우퍼를 만들었습니다. 서라운드도 굉장히 단단하게 만들었고요. 이런 후면 공진을 이렇게 불균형, 바스켓, 우퍼도 당연히 저 트위터나 미드레인지처럼 뒤쪽에 후면파를 불균형으로 소멸시키는 방식으로 제작이 되어 있고요. 그렇게 해서 유닛 뒤쪽에서 공진을 제어할 수 있으니까 이런 육면체 스피커를 만들 수 있었던 거죠. 뒤를 이렇게 곡면으로 만들고 뭐 특수 소재로 만들거나 미로를 만들지 않고도 이런 반듯한 육면체로도 실제로 음악을 들어보면 공진이 거의 안 느껴집니다. 그게 놀랍죠. 그래서 이렇게 얼핏 보면 빈티지 스피커 하나 나왔네 이렇게 겉모습을 보고 슬쩍 짐작을 할 수 있는데 소리는 그렇게 많이 우리가 생각하는 빈티지하고 전혀 다른 쪽으로 갑니다. 이 회사가 추구하는 사운드가 이래요. 이 회사의 특징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일단은
자사에서 직접 만드는 그 유닛들이 현장인 듯한 느낌을 주는 그런 설계를 만들었다는 거. 그 다음에 네트워크는 최소한 간소하게 만들었다는 거. 네트워크 설계는 비밀이라고 합니다. 근데 특별하게 뭐 이렇게 넣지 않았다고 해요. 그냥 간소하게 하고 고순도로 만들었다고 해요. 아마 그게 더 어려운 방식인 것 같습니다. 그 스피커 오래 만든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그리고 이게 이 회사의 또 하나의 특징 중에 하나가 그냥 육면체가 아니라 이것도 굉장히 유명한 디자인 회사. 자기들하고 친하겠죠. 저기 제조사 저기 대표들하고 AA 쿠어렌이라는 회사에서 만들었는데 이렇게 보면 그 컬러도 그렇고 제품 색깔도 그렇고 마감도 이렇게 만들어보면 굉장히 고급스럽습니다. 그리고 요 지금 그릴을 두 칸으로 나눈 것도 저 그런 스피커 처음 봐요. 이렇게 두 개로 따로따로 떨어지게 만든 것도. 그래서 그 사이를 이렇게 우리 상감이라고 할까요? 이렇게 나무를 서로 다른 재질을 섞어서 이렇게 여기 이어 붙인 거죠. 그렇게 만들고 바깥쪽만 물론 그랬겠죠. 그다음에 여기 음각으로 회사 로고 리바이벌 오디오 집어넣은 거 이런 디자인 참 멋있고 아래쪽 요거는 제가 아까 전용 스탠드고 아래쪽에 이렇게 LP를 넣을 수 있게 주로 이제 이거는 좀 권장할 만한 게 아래쪽에 무게를 줘서 소리를 조금 더 특히 저음이 더 견고하게 나게 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LP를 꽂아 놓는 것도 뭐 비주얼적으로도 좋고 그렇게 쓰게 만들었고 뒤쪽에 덕트가 이렇게 좌우로 두 개가 큰 게 있습니다. 그럼 베이스 리플렉스 방식이고 스피커 터미널은 딱 싱글이에요. 한 조 딱 있고 그래서 이 스피커 소리를 들어보면 일단 기본적으로 능률도 91데시벨로 높은 편이에요. 앰프를 제가 이렇게 여러 개 저희 샘튜브 시청실에 있는 걸 이렇게 들어봤는데 각자 다 설득력 있는 소리가 납니다. 40W 진공관은 진공관대로 300W 모노블록은 모노블록대로 그 다음에 지금 저희가 시청한 시모디오의 600i V2 이 앰프로 들어보면 제가 시연할 때도 이 앰프로 이 제품을 600i 시모디오 600i V2 시연을 하는 날 이 스피커로 시청을 했는데 상당히 잘 맞는 음색적으로도 잘 맞고 드라이브 측면에서도 잘 맞는 그런 소리를 들려주는 앰프였고요. 그래서 앰프에 따라서 뉘앙스가 당연히 서로 다르게 나오겠지만 스피커가 울리기가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거. 그리고 가장 놀라운 건 이 스피커의 가격이에요. 아까 말한 그런 방식들. 이 스피커를 같은 얘기 계속 반복하지만 오래 만들어 온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어떤 효율 같은 거 있잖아요. 단가를 낮추는 방법. 뭐 대량 생산을 하지 않아도 그런 것들. 그 다음에 같은 가격으로 더 좋은 소리를 낼 수 있는 방식. 그런 것들이 반영이 된 결과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이 제품 가격이 제가 듣기엔 소비자 가격이 600만 원대라고 들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는 600만 원대 소리는 당연히 아니고요. 그게 좀 놀랍습니다. 그래서 3웨이고 12인치 우퍼, 12인치 구경 우퍼를 가진 신소재로 만든 스피커 가격이 600만 원이라니까 한번 그거부터 막 그 뉴스만으로도 그런 사실만으로도 좀 궁금해지는 스피커이긴 합니다. 소리를 이렇게 들어보면 일단 대역이 이게 아래 대역이 과연 어디까지 나갈지 수치가 정확히 안 나와 있는데 30Hz 대역 그 아래일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낮은 대역이 나오는 느낌이 아주 이게 우리가 아는 얼핏 모양 보고 짐작할 수 있는 그냥 푸짐한 소리가 나올 것 같잖아요. 포만감 있으면서 정확한 베이스가 나와요. 그래서 그 첫 곡으로 들어본 그 제임스 워너의 그 우린 가을의 전설이라고 번역이 되는 하여튼 그 영화 그 러들로우스라는 곡 들어보면 그 곡이 처음에 건반을 시작하다가 중간에 우르르 하고 이제 꽉 채우는 느낌이 있잖아요. 그 곡을 이렇게 들을 때마다 좀 큰 스피커로 들어보고 싶은데 대역이 좀 넓은 양감이 모자르건 대역이 부족해서 좀 뉘앙스를 못 살려주는 경우가 있고 조금 양감을 채우다 보면 과도하게 부풀어 가서 좀 중간에 잠깐 이 감흥이 좀 깨지는 경우가 있는데 딱 좋았어요. 이 스피커로 마치 그 러들로우스를 딱 듣기에 좋게 만든 스피커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그 곡이 어떻게 들려야 되는지 정확히 알고서 소리를 내주는 듯 했습니다. 고음은 이렇게 막 아주 강하게 들리지도 않으면서 뭐 거기 있는 소리를 다 들려주는 그런 느낌. 작은 뉘앙스가 바뀔 때마다 소리를 다 들려준다는 것도
아마 이게 에소타 영향을 많이 받은 것 같아요. 에소타 설계한 분이 만든 트위터라서 또 뒤에 공진이나 어떤 에너지를 많이 줄 수 있는 공진 영향을 받지 않고 그런 트위터, 그런 높은 대역의 느낌을 이런 평범한 곡, 사실 이거 그게 뭐 제작이 어려운 곡은 아니잖아요. 그런 곡들에서도 되게 잘 들려줬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조금 더 어려운 이런 합창곡들, 이런 칸타타 같은 거 들어보면 글쎄 좀 더 이 베이스가 그 정도가 아니구나. 베이스가 좀 더 이렇게 해상도가 더 나와줘야 되는, 빨리빨리 끊어가는, 연타로 끊어가는 그런 곡들에서도 10인치 베이스가 마치 굉장히 강한 댐핑을 걸어서 이렇게 드라이브하는 앰프로 들려주는 그런 베이스 소리, 아주 해상도가 깔끔하게 떨어지는 베이스 소리가 느낌이 꼭 이렇게 왜 뒤가 슬림하게 만든 뭐 카본 씌운 이런 스피커들에서 나는 그런 스피커들이 저음을 굉장히 깔끔하게 내잖아요. 그런 베이스 소리가 나와서 아주 듣기 좋았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이렇게 생긴 스피커가 사실은 가장 한계를 갖는 이 뒤쪽으로 펼쳐진 입체적인 그 홀로그래픽한 스테이징 있잖아요. 그런 게 아주 멋지게 나와요. 이렇게 생긴 모양으로 스테이징을 가장 잘 만들어낸, 제가 최근에 본 스피커 중에 이 사이즈나 이 포맷의 한계를 그렇게 스테이징으로 극복하는 경우는 참 최근에 가장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것만 그 순간 아주 이 스피커가 굉장히 갑자기 확 와닿는 그런 곡이 되었었고요. 그걸 조금 더 첨예하게 이제 좀 들어볼 수 있는 게 정미조 선생님의 그 계열 같은 곡 들어보면 지금 녹음에서 느껴지시는지 모르겠는데 포인트 요 아주 얼굴 사이즈나 그 이미징이 굉장히 선명하게 싹 새겨지는 그런 느낌을 아마 받으실 거예요. 그런 소리를 아주 선명하게 이렇게 그려내면서 거기서 이제 중요한 게 미드레인지 있잖아요. 이 미드레인지가 그걸 좀 관찰하기 위해서 사실 들어본 마지막 곡인데 이게 얼핏 보면 좀 스피커 많이 써보신 분들은 아마 뭐 닮았네 어느 스피커 ATC 50하고 100에 들어가는 그 유명한 75-150 유닛 있잖아요. 그 유닛을 굉장히 많이 닮았죠. 그 ATC 50하고 100을 써보신 분들이 아는 내용은 이 베이스가 굉장히 좋다 이것보다는 오래 쓰신 분들은 아마 미드레인지가 그 스피커의 어떤 핵이라는 걸 아마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이 스피커도 약간은 그런 경향이 좀 있습니다. 전 대역이 3개 유닛이 고루 특성을 발휘하긴 하지만 미드레인지가 굉장히 음악성 있는 생동감을 준다는 종종 쓰는 표현 중에 그런 느낌을 이런 보컬을 들어보면 아주 잘 느낄 수 있어요. 제가 그 곡을 틀어놓고 이 트위터를 막아놓고 미드레인지, 미드를 막아놓고 이렇게 트위터 이렇게 번갈아가면서 들어보면 미드레인지 쪽에서 들리는 그런 생동감, 트위터에서 이렇게 아주 선명한 쨍한 느낌, 이런 게 굉장히 잘 대비가 돼 있다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자, 오늘은 리바이벌 오디오 이제 국내에 막 론칭한 정말 따끈따끈한 스피커인데 샘튜브가 제일 먼저 소개를 드리는 게 아닐까 싶어요. 이 스피커 굉장히 좋습니다. 꼭 좀 들어보시고요. 박스형처럼 생긴 이런 디자인을 좋아하시면서 소리는 유선형과 신소재로 만든 스피커, 그리고 대구경 우퍼 소리를 듣고 싶은 분들한테 꼭 추천드립니다. 굉장히 멋진 스피커고 가장 결정적인 건 최근 스피커들에서 이미 좀 보기 어려운 굉장히 이 사이즈의 저렴한 가격으로 만들었다는 거, 가격 맞춰보라면 아마 놀랄, 좀 맞추기 어려울 그럴 가격대의 제품이라는 것도 이 스피커의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아틀란테 5 오늘은 이렇게 들어봤고요. 다음 시간에 아마 3도 들어볼 기회가 있을 거고 이미 3 리뷰 이전에 다른 앰프나 이런 시청 시간에 곧 등장하게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이렇게 해서 2022년작 아틀란테 5 리바이벌 오디오의 지금으로서는 플래그십이죠. 다니엘 에이몽의 걸작 아틀란테 5. 저는 벌써 걸작이라고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들어봤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제품으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